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카르보닐 그룹에서 그 다음에 위티그 교수가 개발한 위티그 리에전트, 즉 트라이페닐 포스핀 화합물, 즉 트라이페닐 포스포늄 일라이드를 반응시켜주게 되면은 C와 C 이중결합이 생성되는 거, 그 다음에 까지 했죠. 자, 이번에는 그와 같은 똑같은 동일한 카르보닐 화합물에 이와 같은 아민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거죠. 자, 반응하는 패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가 전자가 가장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자가 많으니까 당연하게 이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파이결합 하나가, 즉 이와 같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와 같이 열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O-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O-가 이것도 안 끊어지고 여기도 내려와도 여기도 안 끊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마일드한 애시드를 이용해서 산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이와 같이 OH가 되겠죠. OH가 되면서 반응이 끝이 나는가 싶었는데, OH가 되면서 이와 같은 형태로 되는가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카르비놀 아민이 형태가 되면서 여기서 이렇게 반응을 진행을 시킬 수도 있고, 그죠? 그럼 다시 돌아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여기도 비공유전자성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OH-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H가 하나 떨어져 나가게 되면 물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와 같은 뭐가 되나 이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죠. 이와 같은 이민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CC가 이중결합인 경우에 우리가 알켄, 그 다음에 CO 이중결합인 경우에 카르보닐, 그 다음에 CN 이중결합인 경우에 우리가 이민이라고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아민의 종류는 이와 같이 취환기가 한 개인 경우에, 취환기가 두 개인 경우에, 취환기가 세 개인 경우까지가 가능해 주게 되죠. 그래서 1차 아민, 그 다음에 2차 아민, 그 다음에 3차 아민으로 구분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민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시프 베이스라고 해주게 되는데, 이 전자를 쉽게 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시프 베이스라고 하는데, 자,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이민이 만들어지는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본다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했지만은 카르보닐 그룹에다가 NH2에서 아민에서 전자를 밀어 넣어 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O- 형태가 되죠. 여기서 다른 애시딕한 조건에서 물에서 전자를 H를 하나 받으면은 여기가 OH2가 되죠. OH2가 되니까 쉽게 전자를, 물론 여기가 NH2 플러스도 될 수도 있고 여기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하면서 요게 OH에 붙었을 때 이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고 여기에서 전자를 밀어 넣어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이민륨 형태의 이온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온을 만들어주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물이 H를 하나 뽑아가 준다든지 여기에 있는 H를 뽑아가 주게 되면은 여기에서 되니까 플러스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뭘 하나 여기서 전자를 이렇게 밀어 넣어줘야 되겠죠. 아니면 여기서 이 상태에서 H를 하나 뽑아 놔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이민이 빠져나오고 사용했던 산은 다시 돌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도 산 촉매화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카르보닐 그룹에다가 루이스 애시드를 집어넣고 아민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쉽게 이와 같은 이민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카르보닐에다가 해주게 되면 이와 같은 이민, 이와 같은 카르보닐에다가 이와 같은 이민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이민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 요 위치가 이중결합 시스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11시스 레티날이라고 합니다. 레티날은 레티놀 바이타민 A에서 이와 같이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옵신이라고 하는 물질에 NH2가 붙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카르보닐하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NH2하고 반응을 해주게 되면 여기가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롯옵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폼이 G폼이라서 이 상태가 상당히 클라우드가 이게 복잡하고 그 다음에 뭐가 충돌을 많이 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불안정한 형태의 화합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롯옵신이 얻어지고 나서 이 롯옵신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여기에서 시스레티날이 우선 그걸 하기 전에 시스레티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바이타민 A가 결과적으로는 트랜스 형태의 여기가 트랜스 형태의 이중결합 요 위치가 여기가 트랜스 형태의 알코올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이타민 A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트랜스 형태의 요 바이타민 A가 시스 형태로 레티놀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시스 레티놀이 옥시데이션이 일어나 가지고 여기가 알데하이드로 여기는 알코올이죠. 알데하이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그 시스 트랜스는 쉽게 이와 같은 요 자체가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크라우디하기 때문에 쉽게 트랜스로 바뀌게 됩니다. 바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쉽게 이 트랜스로 됐다가 그 다음에 레티날로 되겠고 그 다음에 특히 이와 같은 시스네티날은 요 자체가 이렇게 시스가 되면서 여기가 복잡해지게 되니까 쉽게 비트를 쪼여주게 되면은 이성질화가 돼가지고 이와 같은 트랜스 타입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뭐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아까 시스였죠. 시스 알데하이드였죠. 시스 알데하이드에다가 이번에는 이와 같은 옵션을 붙였어. 그래서 이민 타입의 롯옵신 형태가 되면은 여기에 있는 H하고 여기에 있는 CH3가 상당하게 박치기를 많이 하게 되겠죠.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롯옵신은 뭘 하는가 하면 아주 조그마한 에너지만 있더라도 이것이 요 형태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트랜스가 되죠. 트랜스가 되면서 뭐가 나오나요?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에너지가 어떤 신경을 자극하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어떤 현상이 되는 건 우리가 시네마에 들어갔어요. 근데 깜깜해서 내가 번호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조금 있으면은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그 작은 빛이지만 내 눈에 이런 형태로 들어오면서 롯옵신 상태에서 이와 같은 롯옵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시스 타입의 롯옵신 상태에서 그 빛을 받아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트랜스 상태의 롯옵신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 사이에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신경을 자극해가지고 뭐가 되나 눈을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그래서 내 좌석 번호가 어딘지 내 친구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어떠한 아민을 사용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1차 아민을 사용을 해 주는 경우에 NH2가 되겠죠. 여기에서 NH2, 1차 아민을 사용을 해 주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민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이민을 활용한 할 수 있는 반응, 여러 가지 반응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시스레티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시스레티나에다가 옵신을 붙여가지고 롯옵신을 만들어 준 다음에 우리 눈에서 눈을 쉽게 그 뷰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상황을 좀 더 이번에는 요거하고 앞에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여기는 2차 아민이고 우리가 앞에는 카르보닐에서는 11절에서는
1차 아민을 썼죠. 그럼 2차 아민을 써도 반응 형태는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카르비놀 아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떨어져 나갔죠. 근데 여기서 물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사실이라. 물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사실인데 이번에는 여기 있는 H가 떨어져 나가고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여기에 이중결합이 만들어지고 NR2는 그대로 있는 이와 같은 형태의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짓는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형태의 화합물은 이와 같은 형태에 있는 화합물은 뭐가 되는가 하면 요 자체는 이민이 되는 거죠. 이민.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형태는 아민에다가 요 아민이죠. 아민에다가 이중결합이 있어. 그래서 N아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뭐가 되나? 카르보닐 그룹에다가 그 다음에 1차 아민을 반응시키면 이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2차 아민을 반응시켜 주게 되면 N아민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게 되겠죠. 자, 여기가 하나, 둘, 2차 아민이죠.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 이와 같은 N아민 형태가 만들어지고 이와 같은 카르보닐 그룹에다가 이와 같은 사이클릭 2차 아민을 반응시켜주게 되면 이와 같은 N아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뭐 여기까지는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똑같아. 그 다음에 여기까지도 똑같아. 여기까지도 똑같아. 여기까지도 똑같죠? 여기까지도.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생겼어.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가 뭐였나요? 지금 이와 같은 상태에서 하나가 H가 되면 떨어져 나가주면 돼. 그런데 여기는 둘 다 안 떨어져 나가는 R그룹이라. 그러면서 여기는 뭐가 되나? 플러스가 돼가지고 있는 거죠. H만 있으면 그냥 플러스 되고 그 다음에 H 하나 떨어져 나가주면 돼. 그런데 여기는 N에 R 있으니까 떨어져 나갈 게 없죠. 플러스는 없애줘야 돼. 그러니까 부득불 뭐가 되나요? 여기 있는 요 다음 탄소에 있는 수소를 끌고 옵니다. 여기서 수소가 전자를 밀어주고 부득불 여기를 해주게 되면 여기가 이중결합이 되고 여기는 NR2 플러스가 NR2로 바뀌게 되는 것이 이와 같은 N아민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1차 아민과 2차 아민의 차이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1차 아민은 요 중에 하나가 여기가 H가 돼서 H 하나를 떼내주게 되면은 오케이.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도 여기도 R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게 없죠. 그래서 플러스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부득불 그 다음 탄소에 있는 수소를 제거를 하면서 여기에 있는 플러스를 없애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생성물이 이민 타입이 아니라 여기에 이중결합, 여기 아민이 있는 N아민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해주게 되면 카르보닐 그룹에다가 1차 아민을 반응시켜 주게 되면 물론 뭐 산촉매 반응이라든지 이런 걸 해주게 되면 더 빨리 진행이 되겠죠. 1차 아민을 반응시켜 주게 되면 이민이 만들어집니다. CN 이중결합이. 그 다음에 2차 아민을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 N아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들어지는 과정은 뭐하고 똑같나요? 이민이 만들어지는 거하고 똑같죠. 그런데 플러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요 하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1차 아민은 이민, 2차 아민은 이와 같은 N아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본다면은 이와 같은 카르보닐 그룹을 여기는 1차, 여기는 2차 쓰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뭐가 되나? 여기에서 CN 이중결합, 여기는 CN의 단일 결합 아민이죠. 그 다음 여기에 이중결합이 있는 N아민 화합물을 뭐 할 때 2차 아민을 반응시켜주게 되면은 되는 것이고 여기까지는 똑같죠.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떨어져 나갈 H가 있고 여기서는 떨어져 나갈 그룹이 없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있는 여기에 있는 H를 떼내면서 여기를 전자를 밀어 넣어주게 되면서 플러스를 없애면서 반응이 끝이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봐서는 N아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은 N아민과 이민을 어떻게 하이드롤리시스를 시켜주면은 어떻게 될까? 자, 이것은 당연하게 뭐가 되나? 여기서
요 CN을 하이드롤리시스 시켜주게 되면 요거 화합물하고 이쪽에 있는 아민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단일 결합인데 N아민도 똑같이 이와 같은 카르보닐 그룹하고 이와 같은 2차 아민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얻어지는가를 한번 보면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다면은 프로토네이션이 먼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생성되는 화합물이 NH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와 같이 플러스 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여기가 되고 이렇게 되죠. 물론 이 반응은 다 모두가 다 병행 반응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생성되는 것이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에 NH2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요 화합물은 물에서 HR을 이렇게 떼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나오나요? 이와 같은 카르보닐 화합물, 그 다음에 이와 같은 1차 아민 화합물이 하이드롤리시스 물을 가해주게 되면은 가스불연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와 같이 됩니다. 그죠? 이와 같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N아민에서는 어떻게 올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도 하이드롤리시스가 되면은 맨 먼저 여기가 뭐가 되겠나?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아니면은 하이드롤리시스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도 가능해 주게 되겠죠. 요게 더 낫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생성물이 여기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고 여기는 원래 H에서 H가 되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앞에서 했던 거하고 뭐가 똑같나요? 여기에 이민하고 여기에 있는 요 상태하고 같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생성되는 화합물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형태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OH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가 N에 그 다음에 이런 상태가
되겠죠. 자, 풀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시 요 H를 이렇게 잡으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여기 있는 전자를 이렇게 밀어넣어주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N, H 이렇게 되겠죠. 이와 같은 아멘이 빠져나옵니다. 아멘이 빠져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은 마이너스 H가 떨어지게 되면서 이와 같은 카르보닐, 그 다음에 아멘이 빠져나오게 되죠. 자, 1차 아멘을 카르보닐하고 반응시켜주게 되면 이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2차 아멘을 카르보닐하고 반응시켜주게 되면 N아멘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1차 아멘을 카르보닐하고 반응시켜서 만든 이민을 하이드롤리시스 가스분해 시켜주게 되면 다시 카르보닐 화합물과 1차 아멘이 나오고, 그 다음에 N아멘 화합물을 가스분해 시켜주게 되면 하이드롤리시스를 시켜주게 되면은 다시 시작했던 거꾸로 카르보닐 그룹하고 그 다음에 2차 아멘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렇게 만들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카르보닐 화합물에다가 다시 물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카르보닐 화합물에다가 결과적으로는 그때에 얻어지는 화합물을 우리가 하이드레이션, 즉 하이드레이트라고 해주게 됩니다. 하이드레이트. 자, 여기다가 알데하이드, 포름알데하이드에다가 물을 집어넣어서 물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이와 같은 포름알데하이드 하이드레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클로랄 화합물에다가 물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클로랄 하이드레이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카르보닐 그룹을 산이나 염기를 사용을 해가지고 물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의 하이드레이트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요 같은 탄소에 OH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잼다이올이나 제미날, 같은 탄소에 OH가 있다,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잼다이올 아니면은 하이드레이트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이와 같은 카르보닐 화합물들은 맨 처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프로토네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상태에서는 물은 힘이 약해서 여기에서 이것을 하지 못하는 거죠. 힘이 약해서. 그런데 이미 여기에서 이와 같은 프로토네이션이 되고 나면은 여기가 뭐가 되나, 상대적으로 매우 전자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이라도 여기에서 물이라도 힘이 약하지만 이것을 충분히 이렇게 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OH 만들어지죠. 그럼 OH2에서 H 하나 떨어져 나가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탄소에 OH가 두 개가 있는 잼다이올 또는 하이드레이트를 만들 수가 같은 말입니다. 그죠? 이와 같은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는 것들이고 이와 같은 애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는 가능은 한데 실제적으로 만들어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포름알데하이드로 존재를 하는 것보다는 이와 같은 물을 가지게 되면은 99.9%가 이와 같은 형태, 하이드레이트 형태로 존재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요 H인 경우에는 여기가 CH3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바뀌어주게 되면은 이것이 58%가 되고 거의 비슷하죠. 58%, 42%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양쪽이 키톤, 메슬 해가지고 키톤이 되면은 주로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것은 한 0.2% 존재를 하고 나머지는 다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해주게 되는 경우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카르보닐 그룹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는데, 요 차이는 이쪽으로 가면서 보면은 포름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아세톤으로 가면서 어느 것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서 안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카르보닐 그룹이 안정화가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하이드레이트가 적게 존재를 하고, 요 카르보닐 그룹이 있는 것이 불안정하면은 이와 같은 하이드레이트 프로덕트가 우세하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형태에서는 어떻게 될까? 크로랄은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이것이 요런 상태가 되지만은, 요만 본다면은 요런 상태가 되지만은 요 상태는 조금은 또 다르죠. 왜냐하면 또 여기서 전자를 끌어당기고 하기 때문에 요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하이드레이트를 넣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와 같은 베이스 캐탈라이즈드 에디션에 의한 거고, 염기를 사용합니다. 염기를 사용해서 여기가 다이렉트로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O- 해가지고 H를 하나 뽑아오게 되면은 OH, 그 다음 여기에 있는 OH 잼 다이올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애시드 캐탈라이즈드 에디션을 살펴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산촉매가, 그죠? 이와 같이 프로토네이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약한 뉴클리오파일이지만은 프로토네이션이 하고 나면은 여기다가 전자를 밀어 넣어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다시 이 물이 H를 하나 뽑아내주게 되면 이와 같은 잼 다이올, 즉 하이드레이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산촉매를 하든지 연기 촉매를 통해서 이와 같이 잼 다이올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요. 자, 뭐 이것은 조금 더 이제 앞서 나가는 부분인데, 우리가 앞에서 뭘 했는가 하면 여기서 물을 사용을 했어요. 그죠? 물을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요 H 대신에 알코올, 그러니까 알킬 그룹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알코올이 되는 거죠. 알코올을 가지고 했을 때는 뭐가 되느냐 하는 거죠. 알코올을 가지고 했을 때는 알코올을 가지고 집어넣어 주게 되면 역시 물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OH가 되는 것이고, 알코올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OR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반응도 알코올을, 메탄올을 2당량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산촉매하에서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 여기가 OCH3 이렇게 아세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아까 우리가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잼 다이올 또는 뭐였죠? 이게 하이드레이트가 되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와 같은 아세탈이라고 해주게 됩니다. 아세탈, 그 다음에 잼다이올, 하이드레이트 되죠? 구분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화합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산을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에, 알코올을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아세탈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근데 이 아세탈은 바로 만들어지지는 않고 단계별로 만들어집니다. 자, 우선 이와 같은 카르보닐 그룹에다가 루이스 애시드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프로토네이션이 되고, 프로토네이션이 다음에 여기에서 물이 들어가든 알코올이 들어가든, 이번에는 알코올이 들어가죠. 알코올이 한번 딱 들어가 주게 되면은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H를 뽑으면은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은 형태. 그 다음에 지금 이와 같은 형태가 다르지요, 지금. 첫 번째는 이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번 더 반응을 해가지고 한 번 더 반응을 해서 이와 같은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물이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알코올이 치고 들어가고 아니면 이런 형태로 알코올이 치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런 상태로 되고 H가 하나 떨어져 나가주게 되면은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 OR. 이런 상태로. 그러면 우리가 반응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은 카르보닐 그룹에다가 산을 집어넣고 알코올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여기서 아세탈이 만들어지는데 바로 아세탈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한쪽은 뭐가 되나요? 한쪽은 OH, 한쪽은 OCH3, O-알킬 돼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여기에서 아세탈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세탈은 아니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를 헤미아세탈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헤미아세탈이 먼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동일한 반응이 진행이 되면은 양쪽에 뭐가 되나? OR 들어간, 즉 아세탈이 포메이션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아세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이와 같은 아세탈을 가지고 다시 거꾸로 산을 집어넣고 물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물을 집어넣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봐서는 이게 됐죠? 해주게 되면은 첫 번째로 여기서 갈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이런 프로토네이션이 되겠죠. 여기서 해주게 되면은 첫 번째 생성되는 것은 여기서 H 플러스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R에 O, R, 2 프라임, O, R, 2 프라임에 H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이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런 상태에서는 뭐가 치고 들어갈 수 있나? 물이 치고 들어갈 수 있죠. 여기서 물이 이렇게 치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생성되는 것은 여기에서 R, 그 다음에 여기에 O, R, 2 프라임, 그 다음에 여기에 O, H. 자,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것이 다시 또 이쪽으로 전자를 밀어넣어 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되는 것이고 여기에 O, R2 프라임, H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는 O, H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전자를 이렇게 밀어넣어 주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뭐가 만들어지나요? 여기에서 R에 R 그 다음에 O에 H 플러스 다시 물이 빠져나가 이제 H가 떨어져 나가주게 되면은 R에 뭐 여기서 물을 쳐도 되죠. 이렇게 치게 되면은 이게 나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카르보닐 그룹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세트를 산촉매 속에서 물하고 반응시켜주게 되면은 가스분해를 시켜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카르보닐 그룹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18장 13절 B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는 918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세탈을 만드는 거 했고 그 다음에 아세탈을 또 다시
산을 넣고 물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우리가 하이드롤리시스 가수분해가 되죠. 가수분해를 하면은 이와 같은 아세탈도 이와 같은 카르보닐로 바뀌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아세탈, 이와 같은 아세탈도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고 연결돼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아세탈도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카르보닐 그룹, 그 다음에 이것은 떨어져 나와 가지고 이와 같은 형태로 됩니다. 자, 이것은 한번 볼까요? 자, 우선 여기에 프로톤 내셔이 되면 이와 같이 먼저 됩니다.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물이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생성되는 것이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에 OH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OH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시 여기에서 여기에서 OH를 하나 뽑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와 같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되는 것이고, 여기가 OH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비공유 전자상이 다시 전자를 이렇게 밀어넣어주고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게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고, 다시 이것은 맨 처음에 우리가 여기서 산을 하나 집어넣어 줬죠. 그러면은 여기 맨 마지막에서도 반응을 다 맞추고 나서 이렇게,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이와 같은 카르보닐 화합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전체적인 반응은 모두가 다 가역적인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반응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험실에서 만들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하게 되겠죠. 자, 이것은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 자, 여기까지 우리가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요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와 같은 사이클로헥세논에다가 그 다음에 에틸렌 글라이콜을 집어넣고 산을 촉매로 넣었을 때에 이와 같은 사이클릭 아세탈이 생기고 그 다음에 물이 빠져나오는가. 그래 했는데, 자, 이 반응에서 이와 같은 반응을 우리가 시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생성물을 얻을 수가 있죠. 원하는 생성물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물이 나옵니다. 자, 다시 여기에서 이제 물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이와 같은 알코올,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뭐가 되나, 이제 물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물도 여기도 남아 있을 수도 있게 되겠죠. 물이 남아 있을 수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여기에서는 본다면은 정확하게 요게 만들어지고 물이 빠져나와. 그럼 어떻게 반응 메커니즘이 생성되는지 봅시다. 자, 우선 여기가 산을 집어넣어주고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물이 들어가 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CH3OH 그죠? 그러면은 여기는 OH가 되고 여기는 CH3OH가 들어갔습니다. 자, 요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O에 CH3에 그 다음에 H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러고 나서 다시 여기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H를 하나 이렇게 잡으면은 H2 플러스가 되고 여기에서 O에 CH3가 되겠죠. 그러면은 다시 여기에서 CH3OH가 한 번 더 들어가 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봐서는 OCH3 OCH3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다시 이것이 플러스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H 플러스가 나오죠. 그러고 나서 본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 화합물을 얻고 그 다음에 처음에 한 개 들어갔던 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빠져나오는가 하면 여기서 물이 빠져나오죠. 여기는 물이 빠져나와. 물이 빠져나오게 되면은 반응은 끝이 됩니다. 물이 빠져나오면은 반응이 끝이 되죠. 됐나요? 물이 빠져나오게 되면은 이와 같은 카르보닐 그룹에다가 알코올을 집어넣었을 때에 이와 같은 아세탈이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되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보게 되면은 다시 이와 같은 아세탈에다가 산을 집어넣고 물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다시 카르보닐로 바뀌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미 우리가 원하는 이런 형태로 만들 수도 있지만은 요 물이 또 여기 산이 있으니까 산하고 물하고 여기 아세탈하고 반응하면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열심히 반응을 시켰다가 열심히 또 이것도 나오고 두 가지가 섞여서 나오게 되겠죠. 우리는 뭘 얻고 싶나요? 이것만 얻고 싶은 거예요. 이것만.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를 우리가 이와 같은 실험 장치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여기서 이 반응을 오른쪽으로 생성물 쪽으로 계속 반응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여기서 생기는 물을 뽑아내주는 방법이 되겠죠. 뽑아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렇게 스포이드를 뽑아내기도 그렇고 뽑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요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딘스탁 트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딘스탁 트랩이라고. 자,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는가 하면은 물을 집어넣죠. 여기에 카르보닐 화합물, 그 다음에 알코올 화합물, 산을 집어넣습니다. 산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라스크의 용매에 뭘 집어넣는가 하면은 여기다가 용매로는 벤젠이나 아니면은 톨루엔을 용매로 넣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벤젠이나 톨루엔을 용매로 쓰고 그 다음에 파라톨루엔 설포닉 애시드 여기에 뭐 메탄올이든지 에탄올이든지 알코올 그 다음에 카르보닐 화합물을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사이클로헥사논에다가 에틸렌 글라이콜 그다음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여기 나오고 여기에 물이 나오는 거죠. 또 이 물이 요거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막는 방법으로서 뭘 쓰는가 하면 여기다가 요 상태에서 이와 같은 것을 알코올, 파라톨렌 설듐 에시드 카르보닐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물이 나오게 되죠. 물이 진행이 되고 물이 나오게 되고 여기의 여기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은 히팅을 시켜 리플럭스를 환류를 시켜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뜨거운 용매들이 결과적으로 뜨거운 용매들이 됐다가 끓어서 그다음에 이것이 타고 올라가게 되겠죠. 이쪽으로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타고 올라갈 때에 이와 같은 여기에서 벤젠이나 톨루엔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만들어지는 물도 포함이 돼 가지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물하고 그 다음에 톨루엔이나 그 다음에 벤젠 가지고는 물하고 기름하고는 섞이지는 않지만은 끓는 점이 비슷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아조트로프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데 그런 현상이 생기면서 여기가 벤젠이나 톨루엔 용매가 올라갈 때에 뭐가 냐 물도 다시 끌고 올라가 주게 됩니다. 같이 올라가요. 그럼 여기 올라가서 어디로 올라가나요? 여기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기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물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물이 이쪽으로 나오고 그래서 물이 이리 들어가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가스가 나가는 형태인데 여기가 중간에 여기가 요 홀이 있는데 요 홀 주위를 차가운 물이 돌기 때문에 요 물에 의해서 가스 상태가 여기서 가스 상태로 올라갔다가 여기서 액체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액체 상태로 바뀌게 되죠. 그럼 액체 상태로 바뀌는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콜드한 상태가 되면은 이게 하나는 뭐가 되냐 물이고 하나는 벤젠 하나는 톨루엔이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는 냉각이 되면서 액체 상태로 되겠죠. 여기는 기체 상태로 올라갔다가 여기가 냉각이 되니까 다시 액체 상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진 상태에서는 뭐가 되나요? 벤젠하고 그 다음에 물은 기름과 뭐가 되나 극성과 비극성 물질이기 때문에 섞이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벤젠이 물보다도 밀도가 더 적으니까 결과적으로 벤젠은 여기에서 시간이 지나면은 벤젠은 여기에 가라앉게 되고 그다음에 물은 그다음에 여기에 벤젠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물을 가지고 물이 생성되는 대로 여기서 콕을 열어 가지고 물을 빼주게 되면은 물이 이와 같이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벤젠은 여기 왔다가도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 주게 되죠. 왜냐하면 벤젠이 여기서 돌아갈 수 있는 힘은 없지만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면 벤젠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이것은 남는 것은 이쪽으로 돌아가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와 같은 물이 있어서 여기서 생성되는 물이 또 다시 산하고 반응해가지고 돌아갈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반응 장치를 활용을 해주게 되면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딘스탁 반응 장치 트랩을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거기서 생성되는 물을 계속해서 뽑아낼 수 있으면은 이 반응은 이쪽으로는 안 가게 되겠죠. 이쪽으로는 반응이 안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반응이 이쪽으로만 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이와 같은 생성물에서 이와 같은 출발 물질에서 이와 같은 우리가 생성물만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은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아세탈을 만드는데 카르보닐 그룹을 가지고 알코올을 넣고 산촉매화해서 반응을 시키면 메커니즘적으로 갑니다. 그런데 메커니즘을 쓰면서 우리는 뭐가 했나? 이것은 가역 반응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언제든지 요 물은 다시 또 여기 또 산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가 있으면은 우리가 실험을 반응을 왜 시키나요? 우리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데 다시 이것이 또 돌아가 버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거기서 생성되는 물을 중간중간에 제거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스포이드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생각하는 것이 이와 같은 물을
딘스탁 트랩을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물만 깨끗하게 뽑아낼 수 있다. 그럼 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은 반응이 다 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생성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그럼 어디에 이용을 해주느냐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카르보닐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도 카르보닐 그룹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에 반응을 시켜주고 싶어. 물론 전체적인 반응성은 여기가 큽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와 같은 반응을 시키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포인트를 생각을 해줘요. 하나는 카르보닐이 둘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만 반응을 시키면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만큼 반응시키면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다가 반응을 하고 싶어. 이쪽에다 반응을 하고. 그럼 생성물은 뭐가 되나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반응성이 이 두 개를 비교하면 반응성이 더 크기 때문에 반응성은 이렇게 가버리게 되죠. 그 다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은 살려놓고 이것만 반응하는 것인데 뭐가 되나? 실제는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한 가지 방법은 반응성이 우리가 누클레오파일을 집어넣었을 때에 이리도 가고 이리도 가. 그 다음에 여기가 더 잘 가. 그런데 우리는 여기를 반응시키고 싶어. 참 난처하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거죠. 자, 기본적인 전략은 뭐가 되나? 이와 같은 카르보닐 그룹을 다른 형태로 바꿔놔버리고 뭐 형태가 됐나요? 아까 있는 게 있었죠?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누클레오파일을 갖다 놓더라도 뭐가 되나요?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죠. 카르보닐 타입에서 뭘로 바뀌었나? 지금 이것은 이와 같은 이스 타입으로 바뀌었죠. 아세탈 타입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은 누클레오파일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와 같은 그룹을 뭘로? 다른 이스 형태라든지 다른 형태로 프로텍션을 시켜놔놓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놓고 이쪽을 반응시키고 그 다음에 이것을 풀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생성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봅시다. 자,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을 프로텍션을 시켜주는 방법을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와 같은 에틸렌 글라이콜에다가 파라 톨루엔 설포닉 애시드를 가지고 뭐라나 이와 같은 형태, 그죠? 혹시 이 모양하고 비슷한 게 있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이 모양. 우리가 뭐 사이클릭 아세탈이라고 하지만은 혹시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영화를 본 적이 있나요? 생긴 모양이 어떻게 됐나요? ET. 그죠? 이와 같은 ET 모양이 있었죠. ET. 영화에 보게 되면은 그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이와 같은 사이클릭 아세탈을 볼 때마다 뭐가 ET가 잘 생각이 난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모양이 이랬는지 요거보다 좀 다른지는 여러분들이 영화를 한번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쨌든 이와 같은 ET 타입의 아세탈을 만들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이 반응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는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를 사용합니다. 이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는 H-를 쓰는 거죠. H-를 쓰면은 H-는 뭐가 되나요? 이것도 반응 잘하고 이것도 반응 잘하죠.
하지만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와 같은 행태로 하고 나면은 요 H-는 이거하고는 반응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안 하게 되는 것이고 요거하고만 반응을 해주게 되겠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이게 처음에는 뭐가 되나요? 알데하이드가 만들어졌다가 그 다음에 한 번 더 기본적인 반응 메커니즘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OCH3 여기에 H 마이너스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 백발백중이죠. 딱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R에 CO에 마이너스에 그 다음에 H에 그 다음에 OCH3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자를 밀어주고 이렇게 되면은 R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OCH3 마이너스가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와 같은 알데하이드는 또 뭐하고 한 번 더 반응을 더 하나요? 이와 같은 하이드라이드하고 반응을 한 번 더 하면은 여기서 생성되는 화합물이 이와 같은 O 마이너스야. 이번에는 H가 한 번 더 들어갔죠. 이와 같은 상태에서 반응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OH에서 O-에서 H를 하나 잡아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OH 뭐 조금 이상하네요. 그렇죠. 이와 같은 알코올 화합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와 같은 요걸 이티 타입의 사이클릭 아세타입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로 에스테르 그룹을 리덕션 되면은 뭐가 되나? 이와 같은 1차 알코올이 되죠. 이 물로 워크업을 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와 같은 생성물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물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산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원래 우리가 원하는 생성물을 얻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에틸렌 글라이콜 화합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였나요? 이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갈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은 대개 우리가 반응성을 봐가지고 반응성이 겹치는 경우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을 먼저 뭘 해주면 되나요? 프로텍션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하고 다시 디프로텍션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생성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이와 같은 뭐죠?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와 같은 화합물에서 우리가 A라는 화합물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화합물을 만들고 싶어.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은 이런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들 수 있게 되겠나요? 자, 다시 이제 봐도 되겠죠. 이렇게 가는데 하면은 뭐가 되나? 요 부분을 일단은 프로텍션을 시켜 놔놓고 여기다가 마음대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디프로텍션을 하면은 좋겠다. 그런 작전이 있으면은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형태. 자, 먼저 뭘 하나요? 프로텍션을 시켜서 반응을 못하게 만듭니다. 카르보닐이지만은 다른 행태로 바꿔버리게 되죠. 그럼 여기는 마음 놓고 작업을 하죠. 알데하이드 됐다가 그 다음에 알코올로 됩니다. 오케이.
이제는 뭘 하나요? 이 부분을 다시 가솔린시켜서 풀어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경우죠. 그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와 같은 사이클릭 헤미아스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런 형태도 지금 뭐였는가 하면은 이런 형태는 하이드레이트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은 하이드레이트는 아니죠. 여기에 OH, 여기에 OR 있으니까 이런 형태는 이것은 우리가 하이드레이트가 되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아세탈도 아니죠. 그래서 반쪽 아세탈이다. 그래서 헤미 아세탈이라고 해주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락톨 화합물이 있어. 락톨 화합물이 있으면 뭐가 되나? 여기서는 OH, 여기는 OH가 맞죠? 여기는 OR, O에 C. 그 다음에 여기는 OH, 여기는 O에 C. 이와 같은 화합물들은 어디에? 사이클릭 헤미아세탈에 속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화합물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알데하이드 파트에다가 여기에 있는 OH가 있는 이와 같은 하이드록시 펜타날 화합물을 가지고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OH가 그죠? 여기에 있는 비공유전자쌍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이와 같은 생성물이 94%가 이것이 얻어지게 되고 나머지 6%가 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화합물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요것을 한 6% 가지고 있고, 그죠? 요것을 6% 가지고 있고, 요 화합물이 94%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탄소수에 따라서 포하이드록시 부타나를 같은 경우에서는 요것이 11%, 요것이 89%로 존재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하이드레이트, 아세탈 했지만은 또 우리가 아세탈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헤미아세탈을 만들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하는 화합물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은 OH, 한쪽은 OR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이클릭 헤미아세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사이클릭 헤미아세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뭐 간단하죠. 카르보닐이니까 첫 번째 뭐가 되나? 프로토네이션.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OH가 밀고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H가 떨어져 나온 베이스가 떼내면은 뭐가 되나? 헤미아세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죠. 그러고 보니까 이와 같은 에시드 스캐탈라이즈 사이클릭 헤미아세탈인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분자 내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나요? 인출한 몰라큘러 분자 내에서 일어나는 뭐가 헤미아세탈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좀 다른 게 있죠. 여기에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뭐가 되나? 카이랄 센터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카이랄 센터는 업 다운으로 되든지 다운 업으로 되든지 이와 같은 두 가지 화합물이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헤미아세탈에다가 다시 알코올을 집어넣고 산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뭐가 되나요? 여기가 OR, 여기도 OR, 이와 같은 아세탈 타입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갔죠? 그 다음에 여기에 치고 들어갔죠? 그 다음에 떨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OR. 그래서 이와 같은 아세탈 타입의 화합물이 사이클릭 아세탈 타입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사이클릭 헤미아세탈이 있을까요? 언제나 사용하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밥을 먹는다, 빵을 먹는다 하는 것은 뭐가 되나요? 카보하이드레이트를 먹는 거죠. 카보하이드레이트가 긴 분자로 사슬로 돼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몸속에 들어가지고 되면은 단분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바뀌는 것이 이와 같은 글루코스 폼이 바뀌게 됩니다. 글루코스 폼은 제어 폼으로 그렸을 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탄소를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세요. 글루코스의 요 탄소에서 본다면 여기는 OH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나? OR이죠. 뭐가 되나? 이것은 사이클릭 헤미아세탈 타입이구나. 뭐가? 슈가가. 카보하이드레이트가. 탄수화물이 뭐라는 거죠? 사이클릭 헤미아세탈
타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여기는 락토즈예요. 락토즈는 뭐가 되나요? 여기에 봐서는 여기 OR이죠. 그 다음 여기 OH가 돼가지고 있다. 여기 이쪽에 연결되면 이것도 OR이죠. OR. 뭐가 되나? 아세탈 타입이에요. 아세탈 타입이죠. 그러면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가 먹는 빵이라든지 밀가루에 들어가지고 있는 펙틴 같은 이런 구조들은 다 실제적으로는 구조로는 약간씩 다르지만은 정확한 그 구조의 범위는 아세탈 타입의 화합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딱딱 한 분자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때는 뭐가 되나? 헤미아세탈 타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셀룰로스나 그 다음에 아밀로펙틴 같은 것은 모두가 다 이런 형태로 연결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아세탈 타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 몸속에서 아니면은 뭐 셀룰로스는 우리 몸속에서 안 되겠지만은 그 아밀로펙틴이라든지 펙틴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글루코스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이 글루코스는 이와 같은 헤미아세탈 타입이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헤미아세탈 타입은 다시 또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요 OH가 이쪽으로 공격을 해서 하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만들어질 때 요게 카르보닐 그룹이 평면이라 그러면 OH가 위에서 들어오면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OH가 아래에서 들어오면 이렇게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OH 구조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그룹과 요 그룹이 OH가 밑으로 내려와 있을 때 우리가 알파폼, 그 다음에 요 그룹과 요 그룹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베타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럴 때는 베타폼인 경우에서는 이끼초리알 형태로 OH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액슈얼 타입으로 OH가 있는 것이고 구조적으로 볼 때에 여기 있는 H는 이렇게 돼가지고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 H와 요 OH가 서로 충돌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것은 충돌할 게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요 베타폼이 좀 더 안정한 형태. 그래서 자연에서 존재하는 거 보면 요 베타폼이 63%, 요것이 37% 아니면은 64%, 36%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헤미아세탈은 그냥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그림으로만 그릴 수 있는 것이구나. 아니죠. 이제 알고 보니까 헤미아세탈은 우리가 날마다 먹는 게 아세탈이고 날마다 소화를 시키는 것이 뭐가 되나? 헤미아세탈을 소화를 시키는 게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가 몸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나요? 이걸 만들어지게 되면은 적어도 한 21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CO2하고 그 다음에 물하고 그 다음에 뭘 만들어내는가 하면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필요하면 에너지로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속에서 필요해지게 되면은 요게 탄소가 몇 개 되죠? 요게 전체가 6개 되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3개씩 자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는 또 CO2를 뽑아내고 2개 아세틸 코엔자임이라고 하는 탄소 2개짜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화합물들을 우리 몸속에서 그걸 가지고 다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전원 화합물도 가능하나? 그 다음에 전원 화합물을 어떻게 만들 수 있나? 그 다음에 전원 화합물들이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하니까 알고 보니까 뭐가 되나? 우리가 헤미아세탈, 그 다음에 아세탈 이런 화합물들은 날마다 우리가 먹고 그 다음에 소화하고 하는 이런 물질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18장에서는 카르보닐 그룹을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런 카르보닐 그룹을 또 다른 작용기로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19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